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발급은요,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건축물 대장 보시면 일반 건축물 대장 갑이라고 해서 고유번호 나오고 정부 24 접수번호 나오죠. 그리고 호수나 가구수 세대수 나오고 대지 위치는 어디고 집원, 도로명 주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대지 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건축 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부속 건축물, 조경 면적, 공개 공지, 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거리 등 이런 걸 이렇게 기재하는 란이 나오죠. 근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렇게 빈칸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빈칸이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적 공부가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칸이 채워져 있는 건축물 대장들이 많을 텐데 이 건물은 이렇게 좀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면적이 뭔지,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건축물 현황을 보세요.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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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이렇게 써있죠. 주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속 건물이면 부라고 표시가 되고요. 층별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어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구, 그리고 슬라브 지붕이었죠. 용도는 자,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은 근린 생활시설이고 3층의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192.15, 192.15, 192.15인데 여기 3층만 102.15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부분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요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살펴보면 요 부분이에요. 건물 내역 있죠? 철근 콘크리트 조 및 슬라브 3층 건물이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해서 1층 면적 나오고 근린생활시설 2층 면적 근린생활시설 3층 면적 나오고 근린생활시설 나오고요. 그리고 3층은 지금 총 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이 90제곱미터, 주택이 102.15제곱미터라고 이렇게 구별돼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은 192.15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이 내용이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과 맞는지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내용과 이 건축물 대장상 기재가 다르면 등기 각하 사유가 됩니다. 등기가 접수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꼭 이 건물 내역 부분들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건물 면적 이런 게 뭔지 한번 저랑 찬찬히 살펴볼게요. 건폐율이라는 의미는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해서 채광, 통풍, 피난, 소화 등을 위해서 건축의 면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평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건물이 대지를 덮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폐율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건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건물 면적은 1층 바닥 면적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여기서 보시면 연면적이라는 건 지금 768.6제곱미터라고 나오죠. 이게 여기 이 바닥 면적들을 다 더하면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 면적 지금 192.15제곱미터는 1층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데 여기 바닥 면적들 보면 192.15제곱미터죠. 그리고 주택 부분은 102.15제곱미터라고 나오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이따가 보겠지만 90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도 보면 근린생활시설 90, 주택 102.15 이렇게 나눠져 있죠. 3층이. 그래서 다 층수마다 192.15제곱미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들을 다 더하면 연면적이 되는 거고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좀 달라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면적은 그렇게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합계고요. 건물 면적은 1층 바닥 면적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건요, 도시 공간의 전체적인 환경 개선과 주거 환경 등을 위해서
밀도를 제한, 연면적이 제한되는 것으로 수직적으로 규제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건폐율은 수평적인 규제였죠. 용적률은 수직적인 이용밀도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용적률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 됩니다. 연면적은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 그랬죠. 그런데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 중에 다음에 4가지가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층, 지상 주차장 면적, 초고층, 중초고층 건물 포함합니다. 이런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이런 4가지는 용적률 산정 시 이 연면적에는 연면적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 중에 이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이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지하가 있어요. 지하 1층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불포함되는 4가지 중에 지하층이 있죠. 그러니까 지하층, 지상 주차장,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런 4가지는 이제 용적률 산정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 기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이 건물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는 대지 면적이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상 전분 증명서나 토지 대장을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토지 등기부를 한번 떼봤는데 요게 토지인데 대지로 해서 197제곱미터예요. 예. 그러면 아마도 지금 뭐 토지 대장을 떼도 요거는 아마 똑같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대지에 이 197제곱미터예요. 요 1층 면적들은 192.15제곱미터라서 좀 아까 그 토지 대장상의 면적보다는 이 건축 면적이 조금 적죠. 그죠? 그렇게 등기상 전분서와 토지 대장을 확인하셔서 건축물 대장상 뭐 대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상 전부증명서나 토지 대장상의 그 면적으로 한다는 그런 식의 특약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재가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의 기재랑 등기상 전부 증명서나 혹은 토지 대장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왜 다르냐면 도로와의 관계로 인한 것으로 건물 설계 시 해당 필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일부를 도로분으로 내준 후에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과 등기상 전부 증명서 혹은 토지 대장상 기재가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중개사님들께서 이제 토지나 건물, 이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이렇게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 기재가 없는 대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와 토지 대장을 확인을 하셔서 뭐 특약으로 이 뭐 대지 면적은 등기상 전분 증명서나 토지 대장의 면적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면 이 건축물 대장 값, 이 건물에 뭐 쭉쭉쭉 나는데 이 건물이 보시면 허가일이 벌써 1988년이에요. 사용 승인일도 88년 10월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빈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거 변동사항이라는 란을 보시면 변동 내용 및 원인 나오죠. 보시면 이제 제가 주요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좀 가렸는데 소유권 이전되는 거 나오고 주소가 변경된 것도 여기에 다 나와요. 그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해서 뭐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을 여기 이제 0에서 576.45로 직권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이제 직권으로도 변경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2018년 9월 27일 날 보니까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물 대장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 위반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갑구상 노랗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띄자마자 알 수는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은 예전에 위반 건축물이었다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반 건축물 표시가 없는 거예요. 자, 을구 한번 보실게요. 을구에는 아까 빠졌던 근린생활시설 90제곱미터, 나머지 90제곱미터 여기 적혀있죠. 3층이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층의 일부는 주택, 요 면적이 틀리죠? 이렇게 102.15 제곱미터만 써 있었고, 이제 을구에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90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다른 층수와 면적이 똑같아집니다. 자, 건축물 대장 을구 여기 보시면 보시죠? 아까 2018년 9월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됐는데 지금 2020년 2월 24일 날 위반 건축물 표시 해제를 했어요. 자진 시정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실 거면 이런 건축물 대장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기재와 다른 게 있는지 같은 게 있는지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기서 기재가 다르면 등기를 받아주질 않아요. 이걸 등기 각하사유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는 이유가 소유권 이전하는 게 결국은 목적인데 등기 접수가 안 된다면 결국 그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장하고 등기부를 같이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두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방송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